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63번째, 163번째 콘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의 이제 모양자, 이것을 구성으로 해서 다른 글자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급수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은 급수 외 한자인 따질 변자입니다. 이 매울 신자가 부수로 되어 있고 총 7획입니다. 자,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울 신자가 모양은 조금 변형이 됐지만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울 신자는 문신의 도구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운 것이죠. 그렇죠? 다행행자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행자는 뭔가 찾고 수갑 같은 걸 차고 있는 모습에서 착안한 이 글자이고요. 옆에 위에가 열십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설립자처럼 된 것. 이게 바로 매울 신자입니다. 예전에 노예를 잡으면 노예에게 뭐 문신을 새겼다, 묵형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뭔가 뾰족한, 이렇게 보시면 약간 뾰족한 기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문신의 도구이고 노예나 죄인을 예전엔 동일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노예로 삼았고 그 노예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억울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는 형벌의 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나 아니면 죄를 지은 죄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자는 설문회자에 나오는 소전체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매울 신자가 7획이고 이건 사실은 14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질 변자입니다. 이 자체가 죄인이 서로 죄가 있는 사람이 서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아래서 계속 따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글자 매울 신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매울 신자는 총 7획이고 물론 매울 신자가 자체 부수입니다. 설립자의 열십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 글자 자체가 갑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뾰족한 도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문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피부에 이렇게 해서 문신을 새기고 묵형을 하는 그런 기구, 끔찍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7획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시면 확실히 이게 뾰족한 무언가 도구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따질 변자가 들어가는 모양자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분별할 변자입니다. 3급이고요. 총 16획이고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따질 변자 사이에 선, 칼, 도방, 도. 칼이 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분별하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럴 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분별할 변자입니다. 분별하다라고 할 때 변으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글자도 이게 이거는 이제 전서인데 말씀 변자입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사급에 배정되어 있고 말씀 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21획이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분별한 변에 이어 부수가 말씀 언이 아니라 매울 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질 변자. 이것은 죄수와 죄수 사이에서 이 말 그대로 이제 말로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변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는 칼로 싹 베어가지고 위험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것은 그 누가 옳고 그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거기에 따질 변자가 들어갔다. 또 보실까요? 그 다음 글자는
이거는 제가 따질 변자하고 비슷해서 혹은 말씀 변과 비슷하게 생긴 구조라서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 3급에 배정되어 있는 옥자입니다. 그렇죠? 수사니까 죄수들이 있는 집을 말하죠. 그런 감옥 할 때 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도 개가 한 마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도 개가 한 마리 있고 가운데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막 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수들이 안에 갇혀 있어도 계속 이렇게 네가 옳네 내가 그르네 뭐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말싸움의 모습을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왼쪽에도 개, 오른쪽에도 개라는 부분이겠죠. 아까는 이렇게 매울 신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도 감옥이나 소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 개사슴록변이죠.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on 쓰시고 오른쪽에 개견자를 일반적으로 쓰시면 이게 옥자가 됩니다. 자, 유사성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매울 신자, 지금 우리 따질 변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별할 변자, 이런 단어들이 모두 다 따질 변과 관련이 있고 근원으로 따져가면 매울 신자, 그렇죠? 묵형을 하는 뾰족한 기구인 매울 신자와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질 변자에 대해서 설문회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문회자 대서본입니다. 이 글자도 재미있는데요. 허물죄자입니다. 허물죄자는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밑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을 이렇게 그물로 잡은 것 같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의 고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랑 같은 경우는 코죠. 코. 스스로 자지만 코에 묵형을 가하는 겁니다. 코에다가 먹물로 새기는 거죠. 아까 뾰족한 기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물죄자의 동자인데 그러니까 이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서로 그렇죠? 송사하다라는 거는 옆에도 설명드렸지만 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입 구자 두 개 해도 송사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소송할 송입니다. 송사할 송. 서로 서로 간에 계속 말싸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 말씀 언이 있어도 없어도 이건 따진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의 매울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따질 변자로 무릇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속하는 모든 글씨는 따질 변의 뜻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반절법으로는 방, 그 다음에 면절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의 도금과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송사한다 이런 부분이 재밌네요. 죄인의 죄자도 재밌고요. 단옥죄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따랐어요. 죄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소송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회의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부고 역시 뭐 이런 무릇 이 변자가 있는 것은 다 비슷한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크게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체자는 또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질 변자는 이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질 변자 들어간 단어들 아까 몇 개 봤는데 말씀 변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일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판공비 할 때 이 판자를 쓰는데 여기도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을 들여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꽃잎판 이거 오이씨죠. 오이씨인데 우리가 보통 판막이다 이런 거 할 때 이 판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가출판 분별할 변자 이 칼 도자를 아예 그냥 원래 글자로 써버렸죠. 분별할 변자 같은 글자이고요. 얼룩 반자도 이렇게 쓰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게 묵형 그 물을 들이는
네, 그런 뾰족한 기구였으니까 무늬를 새기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그럴 문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늬죠, 무늬. 그렇기 때문에 얼룩 반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 하지만 이 옥에 있는 무늬일 거예요. 여기에는 얼룩을 직접 넣는다 해서 이게 날카로운 기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물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뾰족한 기구를 이용해서 문신을 새기는 것도 되고요. 따을 변자도 재밌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실로 이렇게 닦는 건데 그것도 뭔가 치장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문신을 새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변발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예전에 죄수들이 이렇게 머리를 처음엔 따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있다. 뭐 머리와 머리 사이나 이런 거에 이제 실처럼 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삿판자도 재밌는데, 그죠? 살과 살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삿이라는 거는 사타구니를 얘기하죠. 이런 거 할 때도 따질 변자가 모양자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따질 변자.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중국에서는 bien이라고 발음을 하고 비슷하네요. 일본에서도 hen이나 man으로 합니다. 후는 웃다에로 해가서 소송하다, 따지다의 뜻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따질 변자를 직접 활용하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63번째, 163번째 컨텐츠는 매울 신자가 2개 들어간 단어, 따질 변자, 그리고 변자를 활용한 모양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